자,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옛날 옛적 정조 임금께서 열해를 다스리시던 무렵의 일입니다. 그 해는 정말이지 흉년이 이어지고 가난이 백성들을 짓눌렀던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지요. 경기 관아 아래 작은 장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음소리와 흥정소리가 뒤섞여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밥 한 끼에 목숨을 걸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장터 한 구석에서는 부모들이 자식을 팔고 남편들이 아내를 팔고 형제들이 서로를 팔아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게 구름만 흘려보내고 땅은 메말라 갈라져 있었지요. 그런 장터에서 값 5냥에 팔려온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은이었습니다. 굶주린 부모가 그녀를 겨우 5냥에 팔아 넘긴 거예요. 천한 집안의 며느리로 말이지요. 정은은 어느라고 말이 느린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일을 시켜도 천천히 움직여서 사람들은 그녀를 머리가 둔한 바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속은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저분한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그녀의 맑은 눈빛에는 어딘가 다른 기품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마치 높은 곳에 있다가 땅으로 떨어진 별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은이 시집온 집은 성씨 집안이었습니다. 그리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양반 집안이었지요. 시어머니 성씨 부인은 인색하고 의심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며느리를 5냥이나 주고 데려왔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지 정은을 볼 때마다 5냥짜리 주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 성 노인은 병약했지만 마음만큼은 온화한 분이었지요. 가끔 정은을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정은을 머리가 둔한 며느리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그 5냥짜리 며느리래. 허허, 5냥이면 개 한 마리 값도 안 되는데 말이야. 다행히도 장터 약재상 수복이란 사람은 정은에게 유독 친절했어요. 정은이 장을 보러 나오면 약초한 웅큼을 덤으로 얹어주곤 했지요. 이거 먹으면 기운이 날 거야라며 말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서울 출신 청년 성도윤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정은을 자꾸만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밤마다 서책을 베끼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지만 마음만큼은 바르고 고든 청년이었지요. 정은의 하루는 참 고됐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야 했어요. 우물가는 멀었고 물동이는 무거웠습니다. 정은이 비틀거리며 물을 길어오면 시어머니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나며 핀잔을 주었지요. 밭을 메고 장작을 패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꾸지람을 듣는 게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어요. 하지만 정은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묘한 일이 있었어요. 정은 주변에서 한기처럼 느껴지는 바람이 자주 스쳤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도 정은 옆을 지나가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동네 아낙네들은 저 며느리 뭔가 이상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구슬하러 온 건지 점을 치러 온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무당이 정은을 보더니
갑자기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의 아이, 어찌 이곳에? 사람들은 무당의 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금방 잊어버렸지요. 하지만 정은은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은은 항상 품속에 달 모양 은재 폐물을 감추고 다녔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준 건지, 왜 간직하고 있는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것만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장터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씨 부인이 정은을 데리고 장을 보러 나왔는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부인은 정은을 사람들 앞에 세워두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며느리요. 온양 주고 샀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 온양이면 객값도 안 되는데라고 말했지요. 성씨 부인은 주머니에서 온양짜리 돈을 꺼내 정은 앞에 던지며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게 내 값이다. 잊지 말거라. 정은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만 숙였어요. 장터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정은을 더욱 우습게 여겼습니다.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왔어요. 정은의 품속에 있던 은폐가 바람에 흔들리며 쨍그랑 기이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순간 숨을 죽였어요. 마치 저 멀리 달나라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맑고도 슬픈 소리였습니다. 정은은 이유 모를 공허함과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의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어요. 그날 저녁 수복이 정은을 조용히 불러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골목에서 수복이 정은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은아, 지금이라도 떠나거라. 너를 찾는 이들이 있다. 이곳에 있으면 위험해. 정은이 놀란 눈으로 수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 버렸지요. 정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떠날까, 남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팔아서라도 살아남으려 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차마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은은 오히려 성씨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시어머니 눈치를 더 살피고 말을 더 줄였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의 구박만 더 심해졌습니다. 5냥짜리 주제에 잘난 척은 바보 같은 이라고 그것도 제대로 못해? 정은은 그저 참았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지요. 밤마다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 잠자리에 들면 창문 밖으로 흐릿한 달빛 같은 형체가 어른거렸어요. 정은 뒤를 따라다니는 듯한 존재였는데 해치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켜주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인간은 아닌 듯 하면서도 아름답고 서글픈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정은은 그 존재를 보면 왠지 모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 정은이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장독대에 놓인 항아리를 나르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항아리는 시어머니가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성씨 부인이 달려와 정은을 보더니 화를 버럭 냈어요. 이 못난 것아, 5냥짜리 주제에 5냥어치도 못하는구나.
성씨 부인은 회초리를 들어 정은을 때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정은은 묵묵히 맞으며 눈물만 흘렸어요.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십시오. 사람이 다칩니다. 성씨 부인이 도윤을 노려봤지만 결국 회초리를 내려놓았지요. 도윤은 정은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은의 등에는 붉은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어요. 도윤이 치료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바보가 아니오. 내가 보기엔 그대의 눈빛이 가장 맑고 깊소. 정은이 처음으로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날 정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경험을 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정은의 상처가 걱정되어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은의 방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살그머니 다가가 보니 정은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달빛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재 폐물이었어요. 달 모양의 아름다운 폐물이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도윤은 그 문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정은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혹시 그 폐물을 보여줄 수 있겠소? 정은이 망설이다가 은폐를 꺼내 보였어요. 도윤이 폐물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 그 문양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조선 달빛궁에서만 쓰던 상징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책을 베끼는 일을 하면서 옛 궁궐의 기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문양은 분명 왕실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정은, 그대는 대체 누구요? 이 폐물은 어디서 났소? 정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도 모른다고,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요. 다만 어릴 적부터 이 폐물을 품에 지니고 있었고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느낌만 있었다고요. 정은은 그날 자신이 특별한 혈통일 가능성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만약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도윤은 그날부터 정은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옛 서책을 뒤지고 장터에서 떠도는 소문을 모으고 수복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달빛궁이라는 곳은 오래전 폐쇄된 궁궐이었는데 그곳에 얽힌 이야기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과 정은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이 정은에게 천천히 글자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정은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아주 좋아서 글자를 금방 익혔지요. 도윤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정말 범상치 않은 사람이요. 정은이 도윤의 손끝에 닿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성씨 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뒤에서 정은을 다른 집으로 재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차피 5냥짜리 며느리인데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은은 이 계획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가.
나는 평생 물건처럼 팔려다니는가 하며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은이 잠든 사이 정체 모를 사내들이 몰래 집에 침입했어요. 사내들은 정은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정은이 비명을 지르자 도윤이 달려왔지요. 도윤이 사내들과 싸우다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칼에 찔려 피를 흘렸어요. 정은은 안 돼요, 안 돼.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더니 달빛 형체가 나타났어요. 그 형체가 사내들을 향해 달려들자 사내들은 혼란에 빠져 도망쳤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즐겁하며 달아났지요. 정은은 피 흘리는 도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왜요? 왜 나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도윤이 힘겹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대를 지키고 싶었소. 정은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수복이 정은을 찾아왔습니다. 수복이 오래전 도성에서 들은 기록을 정은에게 조심스럽게 전해줬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누군지 알아냈다. 너는 달빛궁 마지막 궁녀의 딸이야. 정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복이 이어서 말했지요. 달빛궁은 오래전 왕실의 비밀을 지키던 곳이었어. 그런데 궁 내부에서 암투가 벌어졌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 내 어머니는 너를 살리기 위해 궁에서 도망쳤다가 결국 돌아가셨어. 너는 그렇게 버려진 아이였던 거야. 정은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어지러웠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조용한 삶을 살 수 없는 운명인가요? 수복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은 그날 밤 혼자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나를 지켜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정은은 자신이 늘 보았던 달빛 형체의 정체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어릴 적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며 보호하던 존재였습니다. 홀령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웠습니다. 정은은 더는 바보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자각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자들의 정체를 밝히고 왜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아야 했는지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결심했지요. 도윤과 수복이 비밀리에 정은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밤마다 옛 기록을 찾아 읽었고 수복은 장터에서 정보를 모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빛 형체의 진짜 정체가 뭐였을까요? 어느 날 밤 정은이 달빛 형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자 달빛 형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낮고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동생아. 정은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달빛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건 정은을 닮은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내 언니라. 정은의 친언니 홀령이었습니다. 언니는 궁에서 정은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었고 이후 혼이 되어 동생을 계속 지켜온 거예요. 정은은 괴기스러움보다는 슬픔과 그리움에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언니,
언니였어요. 언니 홀령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아.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걸 지켜만 봐야 했구나.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너는 알 권리가 있어. 언니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정은과 언니가 왜 이런 운명을 살아야 했는지, 달빛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거지요.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궁의 잔존 세력이 정은을 찾기 위해 마을에 들이닥친 거예요. 횃불을 든 사내들이 집집마다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씨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성씨 부인이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시아버지 성 노인도 놀라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은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떠나야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을요. 정은이 몰래 짐을 꾸리려는데 갑자기 성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정은을 노려보더니 예상치 못하게 정은을 끌어안았어요. 안 돼. 너를 보낼 수 없어. 정은이 놀라 부인을 쳐다봤습니다.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너는 나의 며느리다. 5냥을 주고 샀든 100냥을 주고 샀든 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그 순간 정은은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정은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직면하기로요. 언니 홀령이 마지막 힘을 써 정은을 보호하겠다고 했지요. 정은은 달빛궁의 사내들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도윤이 옆에 서고 수복이 뒤에 섰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달빛궁의 마지막 피를 이은 정은이요.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밝히겠소. 사내들이 정은을 잡으려 했지만 언니 홀령이 나타나 막아섰어요. 달빛 아래에서 마지막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궁 세력과 정은, 도윤, 마을 사람들이 맞섰지요. 정은이 붙들려 목숨을 잃을 위기였는데 바로 그 순간 언니 홀령이 온 힘을 다해 달빛을 불러왔습니다. 환한 달빛이 쏟아지며 사내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 틈에 정은은 모든 진실을 외쳤습니다. 달빛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과 언니가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모든 걸 말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듣고 있었고 관아의 관리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었어요. 결국 달빛궁 잔존 세력은 무너졌고 정은은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5냥짜리 바보 며느리가 아니라 달빛궁의 마지막 혈통이었어요. 그녀 뒤에 따라온 달빛, 은폐의 소리, 한기, 모두 언니가 동생을 보호하던 것이었지요. 장터 무당의 말도, 은폐의 문양도, 5냥이라는 값까지 모든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은을 천하게 만들어 눈에 띄지 않게 하려던 누군가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언니 홀령은 마지막으로 정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동생아. 내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 기쁘구나.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빛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정은은 울며 손을 뻗었지만 언니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마을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성씨 부인은 정은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부인이 정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은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너는 우리 며느리야.
도윤은 관직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지만 정은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도윤이 정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대와 함께 살고 싶소. 평범하게, 조용히. 정은은 궁의 혈통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저 사람들 속에서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정은은 장터에서 작은 약초방을 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었지요. 온양에 팔렸던 며느리가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값은 돈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달이 밝은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정은이 약초방 마당에서 하늘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언니. 바람이 살랑 불어와 정은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도윤이 뒤에서 나타나 조용히 정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말없이 함께 달을 바라보는 두 사람. 앞으로 펼쳐질 길이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온양에 팔렸던 며느리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며 당당히 살아가게 된 이야기. 신분도 혈통도 돈도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만들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정은처럼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결국 우리를 정의하는 건 우리 자신의 선택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